안녕하십니까. 최원주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끌림이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면접은 전쟁과 같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만큼 절박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피지기, 적과 나를 안다. 과연 여러분들은 면접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나와 면접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 이렇게 하면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죠. 또한 임진왜란에서 조선의 장수였던 원균 장군도 생각이 납니다. 원균은 7,000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어떻게? 전략이 없었죠. 그냥 닭공이라고 하죠. 닥치고 공격. 일본의 수군은 그 점을 파고들어서 조선 수군을 수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서 적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서 적에게 가장 불리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서 싸우셨다고 하죠. 이 사진도 명량해전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일본이 이렇게 물밀듯이 올 때 가장 수로가 좁은 곳, 바로 명량해협에서 적과 마주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겁이 나죠. 그리고 면접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보니 이제 기출 질문들, 그 회사의 이전 연도 또는 지금까지의 질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을 쓰려고 하죠. 자소서 지옥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자소서 지옥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답을 외우게 되죠. 그리고 면접관 앞에서는 로봇처럼 암기를 합니다. 마음속에는 어때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충분하다고 말해야 하는 그 심리적 불일치 상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면접이라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와 면접을 이해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나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피지기 두 번째,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처음 면접 보는 분도 계실 테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면접, 인터뷰란 기본적으로 채용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면접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의 시험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평가. 여러분들이 토익이든 또 학교,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이든 답이 있고 채점을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면접은 정성적인 평가, 즉 면접관의 주관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채점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흔히 있는 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뢰성, 적극성, 협동성,
좋은 말들, 좋은 태도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건 기업은행의 면접평가의 표인데요. 역시나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성장 가능성,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태도를 S부터 슈퍼, A, B, C, D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종합평가라는 항목에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함께 일하고 싶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함께 일하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불합격시켜야 한다. 네, 슬프죠.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면접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보았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족보를 막 찾죠. 그리고 답을 막 써서 외우고 가서 시험을 봅니다. 면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면접의 종류에는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은 면접 지원자가 들어가서 그리고 면접관이 앉아 있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사실 1차 실무 면접, 최종 임원 면접 등등의 말은 다르지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에 대한 인성 면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무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그 면접의 질문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서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면접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나누는 광경을 면접관이 지켜보는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에서 보면 이 면접의 스타일들을 이렇게 섞어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면접관과 대화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지만 구조화 면접 등등 모든 면접의 이름은 달리 붙지만 크게 면접의 형식으로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괄호로 AI 면접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AI와 대화하는 면접이 요즘 1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자, 면접의 진행은 다대다, 1대다. 다시 말해서 지원자가 한 명이냐,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혼자 들어가더라도 과거에 대기업에서 보았던 그런 압박 면접이 아니라면 한 사람당 보통 15분에서 25분, 25분도 좀 긴 것 같아요. 만약에 4명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면접을 본다면 역시 1위는 15분입니다. 매우 짧죠. 그리고 면접의 평가는 아까 면접표에서 보셨듯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 그리고 그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면 면접은 시험이 아니다. 그런데 시험처럼 준비를 하면 무대뽀 전략으로 하는 거죠. 답을 외우고 정답을 찾는. 자, 그리고 면접의 준비 시간, 기간은 같다. 제가 코치로서 일찍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권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취준생들은 면접 보러 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면접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인성이든 발표든 토론이든. 그런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준비 기간이 같다는 그 제약 조건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에 대한 당락은 좌우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시간이 같다는 거, 준비 기간. 그리고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면접관은 나를 알 수 있을까? 면접에서 나를 말하는 시간은 매우 짧죠.
보통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탁탁탁 대화가 끊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면접관과 이야기할 때 하나의 토픽, 주제가 잡히면 그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최종 임원 면접에서는. 그러니 15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많아야 3, 4개, 4개도 좀 어려운 주제 가운데 면접관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즉, 나는 고작 3, 4개의 주제로 대화를 할 뿐입니다. 면접관은 짧은 시간에 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면접의 선발 기준은 뭘까요? 지원자 A와 B와 C는 어떻게 구분해서 면접관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면접관은 그 짧은 시간 면접 지원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장에서 나누는 대화, 즉 인성 면접이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묻는 그 대화형 형식의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서에도 많이 나오죠.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 면접의 질문에는 제 이야기 없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을 물을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하세요? 첫 월급을 타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영화는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내용이죠. 질문이 제각각이지만 이것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 조직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팀워크를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조직의 시너지,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활동들, 경험들, 그리고 입사 후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업무. 여러분들은 회사에 지원하고 그 회사의 직무를 지원합니다. 직무에 대한 부분이죠. 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지원 동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입사 후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우리 회사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아는지, 즉 회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 이해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나에 대한 이해, 팀워크를 포함해서,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질문들은 여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아까도 보았지만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그 질문의 숨은 의도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회사도 아니라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 직무에 적합한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기타 질문들도 있지만 우선 3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다른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때 답을 못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떨어진다. 자, 그런데 친절하게 자기소개해 보세요. 지원 동기, 직무 경험.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아까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에 대한 질문의 종류인지를 파악해서 내가 이것에 대한 이해의 스토리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 각각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에 맞게 스토리 카드를 쓸 수 있다면 어때요? 면접은 그리 어렵지는 않겠죠. 저와 같이 공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 한 멤버의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와도 뭔가 좀 통하면 야, 또 얹어볼래? 날 잡자. 생생하게 그대로 옮겼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적극성이 이 친구가 면접을 보러 가면 친구들이 와서 늘 응원을 한대요. 저와 나는 어찌 보면 평범한 대화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상호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또한 이 친구의 별명이 골든 리트리버. 네. 스스로도 좋아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불리우는. 자, 그래서 합격해서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자, 나를 생각해 보니 코치와의 대화 속에서 코치가 이런 사람이구나. 본인도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 나가 드러나 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넣어 봅시다. 제가 아까 만능 열쇠라고 했는데 당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면접장에서 장단점을 물으면 제가 항상 말하는데 장점만 우선 이야기하고 단점은 아껴두라. 추가적으로 물으면 그때 답하라. 즉 장점을 묻는다면 아까 멤버의 장점은 무엇이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네, 언제 한번 볼래? 이렇게 말하는 적극성. 장점이죠. 별명은 골든 리트리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는가? 물론 이 질문에는 아까 친구와 이야기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준비한 스토리 카드를 써먹을 수 있도록 그냥 묻는 말에 간단히 답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서 또 나를 응원하는 친구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인 골든 리트리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왜? 면접관이 이 질문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월급을 타면 나를 사랑해주는 면접장까지 쫓아오는 친구와 맛있는 걸 사 먹고 싶겠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멤버와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공부하는 멤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 코치에게 전화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됩니다. 코치님, 준비한 스토리 카드를 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스토리 카드랑 나에 대한 이해,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각각의 스토리 카드. 제가 코칭을 해보면 3개도 좀 어렵고요. 보통 2개 정도씩 한 5개 정도의 스토리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면 한 4개 정도까지 정말 잘하면 5개.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공기업 이 답변의 시간이 짧은 쪽은 많은 주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스토리 카드를 최대한 다 쓰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꼭 먼저 말하고 싶은 3개, 4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미소 표정을 잘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제가 멤버들에게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별명을 계속 되뇌어라. 아까 그 친구는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별명이고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행복한 기억, 대화들이 떠오르겠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하는 면접 전략. 여러분들이 흔히 면접을 준비할 때 하는 식상한 레퍼토리, 질문 찾아서 답변 달고 그리고 그걸 로봇처럼 외워서 재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기는 면접 전략을 본다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변에서 아까 그 합격한 멤버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매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표정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스스로 생각해서 행복한 일, 또 친구와의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이야기의 표정과 그 이야기를 재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인드는 집중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집중은 면접 불안하다, 긴장이 되지. 하지만 긴장하는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떠올렸을 때 행복한 이야기에 집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면접 자소서 질문들에 쫓아가지 말고 먼저 3가지 스토리 카드, 많으면 곱하기 2, 네. 각각의 이해에 대한 스토리 카드를 각 질문에 붙여놓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해입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성찰. 회사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인가? 이 회사는 정말 내가 꼭 가고 싶고 또 정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회사를 면접 보는 거죠. 직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어 보이니까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볼 때 이 직무는 정말 나와 어울리고 나는 준비되었는지를 꼼꼼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얘기를 면접관에게 하는 거죠. 동문서답을 하면 되지 않겠지만 질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알고 싶은 것은 질문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지원자의 대답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또 재미있죠. 스토리가 풍부하니까요. 면접관은 더 궁금하고 마치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 첫사랑 이야기가 눈이 번쩍 띄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되는 이야기를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게 면접관과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면접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자, 먼저 골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골프라는 운동이 면접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골프는 처음에 연습할 때 너무 생각이 많아요. 무릎을 어떻게 할까, 뭐 턱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숙여야 되는지 굉장히 또 많은 조언들도 듣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합에 나가면 멘붕이죠. 여러분 면접장에 가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골프라는 운동이 뭐죠? 공을 쳐서 우리가 홀인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홀컵 안에 공을 넣는 겁니다. 나는 공을 저기 있는 홀컵 깃발이 보이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똑바로 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클럽과 골프채라고 하죠. 공이 수직으로 맞아서 그대로 이걸 스퀘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골프 운동의 본질이고 골프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공을 쳤을 때 훅이 나거나 슬라이스가 아니라 똑바로 가야 하는 그 연습의 본질이고 골프에서 좋은 점수를 맞는 핵심이죠. 그렇다면 면접의 본질은 뭘까요? 아까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끌림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면접의 핵심은 끌림이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체 스터디 할 때는 멤버들에게 모의 면접관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드백을 하죠. 이제야 코치님의 이야기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왜 코치님께서 그렇게 끌림을 강조하는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너무 식상한 이야기들, 제가 첫 강의에서 말했던 스토리가 아닌 그 팩트의 나열들, 그리고 무덤덤한 표정,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원자들 중에서 밝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끌림이 오더라. 끌림. 면접의 끌림은 두 가지입니다. 위의 영어 단어들은 면접의 하나의 요소, 여러분들의 평가하는 기준들입니다. 뭐 좋은 말이 많죠. 하지만 코치는 항상 간결하게 핵심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연습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됨과 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치로서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됨과 씀을 익히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됨과 씀은 우리가 됨됨이 이렇게 하죠. 항상 첫 시간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라. 친구들은 왜 나를 좋아하는지. 그것은 면접관이 나를 뽑아야 한 이유가 된다. 면접관은 면접장에서 지원자들과 이빠른 이야기들, 뭐 열정이 어떻고 긍정이 어떻고 이런 말들을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원래 이 면접장이 아니라 이 밖에서 친구들에게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을 저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면접관의 끌림, 면접의 끌림은 씀입니다. 흔히 쓰임. 얼마 전에 OTT 드라마 중에서 무빙이라고 있죠. 너는 나의 쓸모야. 그 쓸모. 다시 말해서 그 지원 직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신입은 경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직무에 대한 질문들을 보면 경험과 활동을 묻는 거죠. 즉, 그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어떤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 저는 눈빛, 표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면접관이 떠올리면서 친구는 이렇게 해왔으니 이 일도 잘하겠군. 이렇게 유추합니다. 물론 경력은 그와 유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것을 묻죠. 하지만 경력직의 경우에도 아주 똑같은 일을 옮겨와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해보았다면 역시나 그 일을 하는 태도, 저는 그것을 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표정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 사례를 볼게요. 제가 준비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1시간이면 면접 울렁이도 합격한다. 최원재 인터뷰 랩이라는 박민재 NCS 학원의 면접 연구소 이름입니다. About One Lab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이 사례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 학원에 출강을 했을 때 제가 코칭한 멤버와 옆에 선생님이 코칭한 어떤 멤버가 2대2로 모의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코칭한 멤버는 이렇게 심사평가원에 지원했는데 착실히 잘 준비해서 합격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옆에 앉아있던 제가 처음 보는 그 남자 지원자는 너무너무 떨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일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원장님께 제가 지금 마치고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1시간 있습니다. 이 학생을 좀 봐줘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앉았죠. 학생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시간이 있는데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줄래요? 그리고 그 친구의 폰과 제 폰을 하나는 녹음을 켜고 하나는 카메라 촬영을 해서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면접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저와 도란도란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이 남자 멤버가 일찍 결혼을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찍 결혼할 때는 서로에 대한 끌림, 매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안 사람이 된 그 와이프는 우리 지원자의 어떤 부분에서 끌렸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하더니만 자신의 유머라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여러분들 점점 표정이 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의 씀을 불러올 수 있는, 직무 역량을 불러올 수 있는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들을 또 녹음하고 촬영합니다. 1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어차피 내일 면접은 그렇게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촬영한 영상과 녹음, 영상을 보면 되겠죠. 영상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나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 환하게 웃는 나의 표정,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즐겁게 일했던 그 나의 표정, 눈빛. 네, 남부발전에 합격을 했습니다. 딱 1시간이었어요.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그 끌림을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끌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재연, 우리 플레이는 마치 여러분들이 친구와 나눌 때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면접관 앞에서 리얼하게 재연하는 것이죠. 물론 말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 말에는 표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진은 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표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면접장에서 무뚝뚝하게 앉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네. 저는 이 미소에 대해서 길을 걷다가 한 번씩 이런 장면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천국이 있다면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표정, 사랑하는 표정. 하지만 세상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서로 다투는 연인들의 그 표정. 아마도 그 연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랑스러운 표정이겠죠. 인간은 동물과 달리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그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받아들이겠죠. 아무리 스토리가 탄탄해도 이런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면접관은 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 지인들이 저 내일 면접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친구처럼 어떻게 했죠? 폰 거치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1시간이면 면접 물론이도 합격한다는 그 사례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자소서 관련해서 유튜브 안 보셔도 돼요. 면접의 답변, 자소서의 그 답변은 과연 내가 하나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열하고 있는가? 팩트만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리뷰하면 된다고 했죠. 스피치, 면접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과연 끌림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재연하는가? 그리고 마인드는 아까 집중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아주 간단한 명상법을 가져와서 같이 연습을 합니다. 3분이라는 그냥 피아노 곡을 들으면서 같이 음악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30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30초, 1분, 또 3분까지 이어지는 면접장에서 앉아있는 동안 자신의 편안한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구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관에게 끌림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살아있었던 그 나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저는 구구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구맵은 뭐냐면 먼저 문구를 먼저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먼저 문어로, 즉 글로 답변을 쓰고 또 구어로 말해보고 또
문어로 고치고 또 구어로 말해보는 문구문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준비하면 자소서를 한 번 더 쓴다고 이야기하죠. 자소서 지옥인데. 자, 제가 자소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앉아서 쓰지 마라. 즉, 워드로 쓰지 않고 구어로 말하고 구어로 답변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맵은 제가 같이 공부하는 멤버들과 매핑 연습인데 외우지 않고 말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구입니다. 아까 그 남부발전에 합격한 그 사례가 핵심입니다. 코치와 도란도란 수다를 떠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이라는 생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대화이다 보니 여러분의 매력에 대해서 다양한 메모를 하고 저와 만나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수다를 떱니다. 떨다가 제 감이 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켜서 찍어서 보여줍니다. 네, 코치와의 수다, 구어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분은 친구와 친구끼리 나누는 대화입니다. 내 매력이 뭐지? 잘 웃는가? 그런데 본인은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잘 웃는 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잘 웃지. 그렇구나.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케이스에 잘 웃는지 물었습니다. 넌 참 시도 때도 없이 웃는데 친구들끼리 다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색했는데 이 친구가 먼저 나와서 야, 너 아직 싸워? 건배하자. 그리고 웃지 않는 사람 오늘 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좌중을 기분 좋게 하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면접 때 말해도 되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코치와 공부를 하다 보면 코치님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그럼 제가 늘 답변하는 게 아니 자기 자신이 로봇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잘 드러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면접장에서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별명까지 친구가 불러줍니다. 아까 구구맵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는 뭐냐 하면 대화의 형식의 글을 내레이션, 독백체로 바꾸는 거죠. 면접은 면접관과의 대화이지만 독백의 형식이 있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 자기를 말해야 하는 거죠. 줄줄. 자, 그럴 때 그 대화를 어떻게 내레이션으로 바꾸는가? 생생하게입니다. 저자 강원국 대통령 연설을 담당했던 분이죠. 말하듯이 쓴다라는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하듯이 어떻게 써볼까요? 자,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스마일보이라고 저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다투면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다툰 적이 있는데 술자리에서 기분을 풀자며 화해 건배를 했다. 보통 여러분들은 이까지도 적지 않고 요까지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스토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저는 잘 웃습니다. 그 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면 제가 계속하는 말이 아까 자소서 답변 리뷰 포인트처럼 팩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재연, 표정이 나옵니다. 완성된 정리본, 내레이션 글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스마일보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화 나누었던 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야, 싸우지 말고 건배하자. 판단은 내가 한다. 따라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화해시켰던 그 내용을 그대로 넣는 거죠. 말하듯이 글 쓰는. 어렵지 않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쓰기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옮기니까 재미있게 따라하더라고요. 마지막 맵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매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나누듯이 말을 한다고 하지만 평소처럼 면접장에 가면 긴장이 된 나머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걸어둡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키워드를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줄거리에 형광펜을 치고 동그라미를 한다면 저는 그걸 매핑이라는 뇌의 기억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각 동그라미마다 글자는 3단어까지만, 그리고 각 단어는 4글자 이하로. 왜? 자, 이 사진을 보시고 눈을 감아 보세요. 다시 눈을 떠보고 또 눈을 감아 보면 이 사진 안에 있는 글자의 모양과 그림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준비하는 멤버들은 답변을 외우지 않고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표정이 나오겠죠. 자, 이야기를 점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정이 나오려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조금은 작고 소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슈퍼맨, 슈퍼우먼, 합격 자소서, 합격 답변, 합격자의 후기, 그것을 흉내내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작고 소소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지는 지난번 강의 시간을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톰 서의 이야기라는 미국의 아주 오래된 소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톰은 정말 오두막집, 나무로 된 그런 시절에 미국에 살고 있는 꼬맹이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오늘은 못 나가. 그 당시는 소년들도 집안의 노동을 분담했겠죠. 톰, 집 밖에 있는 펜스에 페인트 칠을 하고 가. 톰은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고 있는데 옆에 톰의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만 톰 놀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톰이 안 돼, 오늘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톰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톰은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영리하거든요. 어떻게?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것처럼 휘파람을 불면서 눈에 하트 뿅뿅 하면서 막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합니다.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톰이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딱지, 구슬을 주면서 차례차례 줄 서서 그 일들을 톰 대신하고 톰은 어떻게? 뒤에서 뒷짐지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항상 자기소개하면서 남소개처럼 하지 말라고 늘 강조합니다. 즉 내가 있었던 그 살아 숨쉬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면접관에게 끌림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합격의 핵심입니다. 첫 시간에도 이 화면을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코치는 멤버가 자신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활동, 아까 직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더 알고 싶고 생각이 나고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죠. 또 아까 됨이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사랑, 누군가 나를 볼 때 아, 저 친구는 참 사랑스러워, 매력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나의 작고 소소한 이야기가 면접관에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면접장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
면접의 준비 시간, 자소서를 쓰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진 매력이라는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왜? 면접은 끝이 아니죠. 인생 면접은 다시 시작됩니다. 또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